여러분,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 가보셨나요? 그곳에 있는 김신조 루트 얘기도 들어보셨죠? 총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소나무도 보셨나요? 지금부터 52년 전인 1968년 1월 21일 북한군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청와대 외곽인 청운동까지 침투했던 1.21 사태입니다. 청운동에 가시면 그때 침투한 무장공비와 저우에 전사한 최규식 경무관의 동상이 있습니다. 침투한 무장공비는 31명인데 그중 한 사람이 생포되었습니다. 소대장 김신조 소위입니다. 그분은 전향에서 목사님이 되셨죠. 최근까지도 서울에서 활발하게 목회활동을 하시면서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북한의 무장공비 31명이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 청와대 외곽까지 침투할 정도니 당시 북한의 위협이 어느 정도였을런지 1968년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 이틀 후인 1월 23일에는 원산 앞바다 동해의 공해상에서 미군의 정보함 푸에블로함이 북한군에게 납치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0월엔 북한군 무장공비 120명이 울진 삼척지구에 침투해 산간지방을 휩쓸다가 대부분 사살되고 일부가 북한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진위 논란이 있긴 하지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저항하는 이승복 어린이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비극적 사건이 그때 발생했습니다. 말씀드린 1.21 사태, 푸에블로함 피랍 사건, 울진 삼척 사태 등 3건의 사건 중 1.21 사태와 푸에블로 피랍 사건은 북한군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진 삼척 사건은 조금 특이합니다. 북한군의 입장에서 울진 삼척에 침투해 때를 휘젓고 다닌 결과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울진 삼척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북 적개심을 고취하면서 차후 북한의 대남 전략에 결정적인 저해로 작용했습니다. 울진 삼척 사건이 오히려 박정희 정부의 입지를 강화해 차후 박정희 정부가 강력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김일성은 무엇 때문에 울진 삼척 사건을 도발했을까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 답은 베트남의 호찌민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1890년에 출생한 호찌민은 젊은 시절부터 프랑스 등 해외에서 베트남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40세가 되던 1930년 베트남으로 돌아와 세계 조직으로 분열된 베트남 공산당을 통합하면서 베트남 독립 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 그 후 당국의 체포와 석방 등을 거쳐 명실상부한 베트남 지도자로 자리매김한 호찌민이 1941년 5월 10일 베트남 북부 산악지대 까오방성 빡보 동굴에서 베트남 독립동맹, 약칭으로 베트민, 즉 월맹을 결성했는데 이 조직이 베트남 독립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호찌민은 자체 민병대를 조직하고 영향지역을 점차 까오방과 랑선 지역까지 확대합니다. 이어 북부의 3개성을 장악하고 지배하면서 해방구라고 불렀습니다. 이 해방구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의 식민지 시절에도 호찌민 세력이 통제하는 베트민이 행정 조직을 갖추고 주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면서 국가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호찌민 세력은 해방구를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까지 북부의 6개 성으로 확대했는데 6개 성의 해방구가 1945년 9월 2일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한편 김일성은 1912년 지금이 평양시 만경대에서 출생했습니다. 호찌민과 김일성은 22살의 나이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의 집권 시기는 비슷합니다. 김일성이 북한의 권력자로 처음 등장한 것은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 14일 평양시민 환영대회였습니다. 북한의 권력을 장악했지만 경험이 부족했던 33살의 김일성은 베트남의 호찌민을 노을 모델로 삼아 그의 전략 전술을 도입해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기에 노력했습니다. 6.25 전쟁을 도발하기 직전인 1월 31일 김일성은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교류를 본격화했습니다. 1946년 12월부터
프랑스와 전쟁 중이던 베트남은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 남침 전쟁을 시작하자 서로를 크게 격려했습니다. 1952년 7월에는 하노이에서 조선전쟁 기념대회를 개최하여 김일성을 성원했습니다. 호치민은 1957년 7월 7일부터 12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두 나라 우호와 상호 협력을 과시했습니다. 김일성은 1958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하노이를 1차 방문하고 이어 1964년 10월 2차로 하노이를 방문하면서 두 나라 관계는 형제국가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시기 북한군은 베트남군의 게릴라 전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4대 군사 노선을 선포하고 군사력 건설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즉 전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입니다. 북한이 군사력 건설에 매진하면서 남침 위협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당시는 북한의 경제 수준이 남한보다 높았습니다. 그들은 월등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베트남식 적화 통일을 기도했습니다. 호치민이 북부 산악 지역에 해방구를 구축해 이를 배경으로 베트남 국가 수립의 기초를 마련했던 것처럼 김일성은 남한의 산악 지역에 해방구를 구축한 후 혼란을 조성하고 확장해 궁극적으로 남한 정부를 전복하려 했습니다. 남한 지역에 베트남식 해방구를 제공하기 위한 실험이 1968년 10월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입니다.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단순한 간첩 침투 사건이 아니라 남한 정부 전복까지를 노리는 김일성의 원대한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김일성 의도는 반공의식이 투철한 주민의 신고와 저항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인 국민의 신뢰와 존경입니다. 베트남에 해방구를 설치하던 1940년대 호치민은 베트남 국민의 대부분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위대한 독립 지도자였습니다. 반면 1960년대 후반 남한에서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킨 전쟁 범죄자였으며 수시로 간첩을 내려보내 주민을 살상하는 무장공비의 수괴에 불과했습니다. 진정으로 김일성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남한 국민은 거의 없었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가정을 대입해 울진 삼척 사태 당시 김일성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남한 국민이 어느 정도만 있었더라도 대한민국은 2차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과 유사한 자체 내분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요? 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빛을 발휘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중요한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시간은 베트남의 해방과 한반도의 분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